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영상도 올렸는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정보성 이런 느낌이 조금 덜 해가지고 제가 정보 있는 내용을 좀 짠짠하게 채우고 싶어서 매도한 친구도 데리고 왔고 그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안에 내부 와서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저번에 제가 이렇게 사긴 샀는데 형님이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사라고 해서 샀다고? 사라고 해서 샀죠. 근데 아니 그게 매도가 생각보다 제 뜻대로 잘 안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매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형님한테 이제 SOS 제가 쳤잖아요. 근데 형님이 바로 갔다 오니까 바로 팔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잘 파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보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게 아파트를 파는 방법을 한 100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거지. 저는 이 매도해본 게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팔아야 했는데 형님은 부동산을 그래도 사고 팔고 한 100번은 해보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에 뭐 많이 내놔라, 청소를 해라,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 경우를 좀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물건이 제일 서귀포에 있는 물건이라 형님이 타겟팅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치. 이게 아무래도 서귀포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좀 매도를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나이 많으신 분이 어느 정도 신축에 가까운 걸 매수한다고 치면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당장에 수리할 게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하자가 있었잖아. 건설사 하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고 그 부분을 먼저 딱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정상 가격에 팔자. 이 전략이 좀 유효했던 것 같고 또 부동산에 내놨더니 바로 운 좋게 바로 나간 거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야. 그 젊은 부부야. 그러면은 함부로 수리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뭐 어두운 색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실수요자 젊은 신혼부부는 화이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매수하시는 분은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겠지. 그쵸. 혹은 아예 인테리어가 안 된 집을 선택하겠지. 근데 우리가 제주도 샀던 집은 주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좀 편하게 깔끔하게 살고 싶은 지역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전부 수리한 거지. 그러면 수리하니까 바로 팔린 거네요? 맞아. 수리하고 진짜 별것도 아닌데 막 수전이 이게 좀 삐걱삐걱 하더라고. 하도 오랫동안 안 쓰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쓰고 처음에 느끼는 게 냄새도 중요하니까 거기다 방향제도 갖다 놓고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 물건 하면서 사실 제가 간 거보다 형님이 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 때 한 번 가고 팔 때 한 번 가고 딱 2번 갔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나도 마음이 쓰였지. 나는 진짜 정말 좋은 물건이고 사실 너가 임대 형태로만 투자를 해보고 단기 매도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단기 매도를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고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팔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걱정이 된 거지. 어쨌든 일정 부분 돈이 묶인 것도 맞고 계속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SOS 쳐가지고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바로 가가지고선 처리해주고 싶었지. 진짜 처음에 그 받고 나서는 되게 좋았는데 대출이자가 자꾸 나가니까 맞아. 엄청 복숭되더라고요. 이게 다달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제 월급에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맞아. 근데 그 잔금 딱 받고 계좌 딱 보는 순간 도파민이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다달이 이자가 나가는데 사실 보면은 매도 차익에 비하면 그 다달이 나간 이자가 정말 작잖아. 근데 이게 언제 팔릴 거라는 확신도 없고 어느 금액에 팔릴 거라는 확신도 없고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월급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뭐 크다 작다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십만 원 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계속 나가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얼마나 싸게 사냐. 그치. 그러니까 싸게 샀으니까 형님이 싸게 봐주셔가지고 싸게 샀으니까 이게 제가 버텼는데 만약에 이게 차익이 간당간당하면 저 되게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난 솔직히 한쪽 마음으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한 번도 매도를 안 해본 사람한테 단기 매도를 시킨다는 게 나한테도 좀 그런 부담이 됐었거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해주고 싶다. 매도를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면 매도 돼서 이렇게 시차를 보는구나. 그럼 그 다음번은 좀 혼자 하더라도 저번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 칸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번이 되게 경험이 잘 됐던 게 뭐냐면은 아파트가 원래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살 때는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를 많이 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제주도에 심지어 또 서귀포에 인구가 잠깐 줄어가는 도시인데 근데 이런데 갑자기 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 팔고 나니까 이제는 뭐든지 팔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단기 매도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 대단지 사지 마라. 거래 잘 되는 거 사지 마라. 형님 반대로만 하시네. 역세권 사지 마라. 난 진짜 다 반대로 얘기하거든. 다른 분들의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뭐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모두가 안 보는 물건을 사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시세 차익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난 진짜 경쟁 없이 남들이 안 보는 물건 해서 그걸 정말 이쁘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쁘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파는 능력을 쌓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닐까 싶은 거지. 맞아요. 아니 어떤 물건은 500, 1000밖에 못 버는데 아니면 심지어는 시세보다 막 비싸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물건은 막 20만, 30만씩 들어오는데 저희 거 솔직히 경쟁 없었잖아요. 저 혼자 그냥 가서 계약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도 없었고 그냥 혼자 가서 입찰하고 혼자 가서 그냥 해서 왔지.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데 20명이 들어가서 실패했어. 그러면 19명이 실패하신 거잖아. 어쨌든 낙찰을. 네. 근데 이거는 너 혼자 성공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경매로서 돈 못 번 애가 되는 거야. 다 그쪽만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경쟁 없이 안 보이는 물건, 관심도 없는 물건을 혼자 입찰해서 낙찰받는 게 수익을 얻는 건데 이건 극소수의 사례다 보니까 이런 거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나도 단독 낙찰 받은 물건 막 봤었잖아. 나중에 맞아요. 또 얘기하겠지만 네. 막 그렇게 받고 막 대출도 100% 받고 이런 것도 나중에 어쨌든 알려줄 건데 형님이 경험이 또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좀 잘 보이나 봐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 뻔하다기보다 당연한 것 같아.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나는 이제 조금 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지. 안 들어올 물건. 하지만 가치는 있는 물건.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선 입찰하는 거지. 그럼 그런 투자는 언제든 유효한 거예요? 언제든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든 그런 방법을 찾아낼 자신은 있어 내가. 형님 근데 이번에 매수자분은 다 현금으로 잔금을 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신기하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 이용해서 사시기도 하고 규제도 있으니까 이제 대출도 사실 안 이루어지잖아. 근데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어. 심지어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되는데 매수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지방에서 많이 받지 않으시더라고. 왜냐면 그거 자체도 약간 대출이자 부담이 되셔가지고 안 받지. 근데 대출 규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 투자자한테는 대출이 꼭 불가피하게 많이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형님 그래서 저희 지금 부동산 단타한 건데 단타에 대한 또 다른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뭐가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빨리 팔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겠는데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싸게 파는 거. 근데 싸게 팔고 싶지가 않잖아. 말도 맞아요. 안 되게. 아까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일단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물건이 1등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돼. 그래서 그 가격을 1등으로 맞춰놓고 내 물건보다 조금 더 비싼 물건보다 안에 내부 컨디션이 조금 좋게. 이게 메인이고 거기서 이제 각자 좀 조절해야지. 어떤 분한테 타겟을 할 건지 이거 인테리어를 꼭 할 건지 가격을 얼마까지 낮출 건지 이런 거는 상황 보고 하는 거고 근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케이스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라서 100가지라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신혼부부인지 뭐 중년층인지 노년층인지 주로 이 매수 결정하는 분이 여잔지 남잔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에 힘을 주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형님 근데 이거 물건 어떻게 찾으셨어요? 난 좀 변태 같은 생각으로 이걸 접근을 했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어디가 제일 관심이 없을 지역인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당연히 빼고 지방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관심이 없고 투자자들이 어디를 제일 가기 싫을까를 생각한 거지. 그게 제주도 서귀포시였지. 그러면 이 부동산 규제가 판시는 지금 이런 물건이 또 계속 있을까요? 난 무조건 있다고 봐. 사실 우리 가서 물건도 또 찾았었잖아. 하루 동안 잔금도 치고 영상도 찍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물건까지 찾았잖아. 네. 하지만 이걸 보는데 또 눈이 필요하고 말했잖아. 그 물건 알려줘도 어쨌든 처리하는 또 디테일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건 좀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앞으로 형님이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즐거웠고, 당연히 제가 도와준 동생이 수익을 내서 만약 못 냈으면 저도 막 마음에 짐이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을 맛보게 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동생도 지금 촬영에 담지 못했지만 입이 지금 귀에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만나서 도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조금씩 뭐 영상 풀어서 이런 인사이트 얻고 좋은 물건도 낙찰받고 수익까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